안녕하세요. 오늘은 20학년도 1차 현대문학 부분을 할 테니 페이지 19페이지를 펴주세요.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지 않은 학생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푼 후에 다시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문제 풀고 오셨죠?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서 11번은 이제 현대시에 대한 문제예요. 시는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미리 써왔는데 시에서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화자가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세 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자의 상황이라는 것은 보통 제목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제목을 보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반응은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확인해 봅시다. 나이 덕의 땅끝이라는 제목이네요. 화자가 땅끝에 있나 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화자는 대상인 노을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화자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네요. 부정적 상황은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로 활용하겠습니다.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갯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여기서 그갯줄이 떨고 있기 때문에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의인법이란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그갯줄이 떨고 있을 수 있나요? 그갯줄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떨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의인법을 활용하여 그갯줄을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이때 화자의 상황을 그갯줄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어린 시절에 화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땅끝에 찾아갔네요.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화자가 땅끝에 서 있는데 뒷걸음질을 치고 있대요. 화자는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겠죠? 절망을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여기서는 화류법이 사용되었어요.
하류법이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아가리는 동물에게 있는 거죠. 파도가 아가리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무생물인 파도를 생물처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자, 여기서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는데 다들 보셨나요? 역설법이라는 것은 밑에 가서 다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한번 보자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름다운 상처라는 걸 봅시다. 아름답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죠. 근데 상처는 대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아름다운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이때 이 플러스 표시는 긍정이라는 표시고 마이너스는 부정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어떻게 상처가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이 쓰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역설법이에요. 역설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왜 역설이냐? 그럼 위태로운 상황이래요, 화자가. 근데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죠.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화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 땅끝을 찾네요. 자, 추가로 생각해보자면 땅끝은 말 그대로 땅의 끝이기도 하지만 바다의 시작이죠. 시작과 끝이 동시에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이 시를 쓴 사람은 그렇게 본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문제예요. 이 시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쓰였는지 저희는 시를 이미 읽으면서 다 확인을 했으니까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역설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역설적 인식이 위에 쓰였죠. 1번 적절하죠. 후렴구를 반복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는 교재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렴구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은 말도 안 되는 쫀진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죠. 3번. 후각적 이미지로 상황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시에서는 후각적 이미지가 있었나요? 후각적 이미지는 후각, 냄새나 향기를 나타내는데 일단 이 시에서는 후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았고요.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말은 역동의 동이 움직일 동자예요. 뭔가 후각이 움직이는 느낌, 후각을 통해 움직이는 느낌을 나타낸 것이 없어요. 애초에 후각적 이미지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처음과 마지막 행에 같은 구절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처음과 마지막 행. 여기서 행이라는 것은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 한 문장. 자, 표시를 해볼게요.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행이고,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이것이 1년, 2년, 3년, 연입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 행에 같은 구절을 사용하여 그러면 같은 구절을 사용했는지 직접 올라가서 봅시다. 첫 번째 행은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마지막 행은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같은 구절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과 11번은 내용에 관한 문제예요. 10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 화면만 띄워놓을 테니 교재를 같이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1년, 노을을 보려고 노력하였다. 있죠. 처음부터 나오죠.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네를 사용했다는 문장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1번 정답이죠. 2번 그네를 타고 이상향에 정착하였다. 정착했나요? 정착하지 않았죠.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3번 이연에서 나비를 두려운 존재로 보고 있다. 이연의 나비가 어딨죠? 첫 문장에 있죠.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인데 나비를 두려운 존재로 여겼다면 나비를 쫓아서 땅끝에 찾아갔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두려운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3년 그런데 이후 분노를 드러낸다. 3년에 그런데가 어딨는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3년을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행 보시면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있죠? 그 이후에 분노를 드러냈나요? 분노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11번 갈게요. 기억에서 리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 시어에 대한 문제네요. 자, 부정적 상황이지만 삶의 희망을 품고 있는 상태. 이것은 위에 올라가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기억은 어둠이죠. 1년에 있습니다.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노을은 화자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 긍정적인 것을 잡아먹었으니까 어둠은 부정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1번은 그냥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2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이 삐걱삐걱은 화자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전혀 아니죠? 3번, 이번엔 이연에 있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화자가 파도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파도는 부정적인 거죠, 그냥. 그래서 3번도 아니죠. 그럼 4번, 리을. 땅끝. 이번엔 3년에 있네요.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위태로운 부정적 상황. 위태로운 부정적 상황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대요. 아름다운 희망. 4번이네요. 이렇게 현대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대소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